한 재단 실안, 가위를 갈고 있는 남자와 그곳에 들어간 한 여자. Sorry, I just came in because I was wondering. 그런데 Let's message you up. 갑작스럽게 치수를 재더니 수상한 단어들이 적힌 수트를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남자는 수트를 숨 막힐 정도로 몸에 꽉 맞추고 이번에는 줄자로 입을 막기까지. How does it feel? Great. Good suit speaks for itself. 과연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우선 오래된 정장 맞춤 전문점 테일러샵과 이곳의 재단사 하비에르 바르뎀. 그는 마치 누군가를 처리하게 기다리는 분위기로 재단용 가위를 갈고 있었는데 has sparked protests across the city streets. 그 사이 저항 활동에 대한 라디오를 들으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젓기까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게 안 간판에는 라이블 앤 개그라는 테일러샵 이름이 써져 있는데 라이블은 명예훼손을 뜻하며 개그는 침묵당한, 입막음당한 이라는 뜻. 즉, 이 가게는 명예훼손을 명분으로 한 소송으로 누군가를 입막음한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또한 그 밑에 적힌 EST 1972는 이 가게가 1972년에 설립되었다는 뜻인데 라디오에서 나온 저항과 시위대라는 키워드와 연관지어 살펴보았을 때 1972년에 일어난 한 사건을 뜻한다고 추측할 수 있는데요. 바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소송이 일어났던 시에라 클럽 대 버츠 사건. 당시 환경단체 시에라 클럽이 연방 산림청의 무분별한 벌목 허가에 반대하자 공동 피고였던 기업이 시민과 환경운동가들에게 수백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걸었던 사건이죠. 거대 기업과 권력이 일부러 시민사회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큰 금액의 소송을 해서 이들을 정신적, 경제적으로 압박한 뒤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막아버리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즉, 이 가게는 평범한 테일러샵처럼 보이지만 시민의 참여와 반대 의견을 억누르기 위한 소송을 맞춤 제작하는 데 특화된 대형 법률사무소를 뜻하며 재단사는 이러한 집단적 기업 권력을 뜻하는 존재로 대중의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를 통제하고 침묵시키려는 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뒤를 이어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들어오는 한 여자와 기다렸다는 듯 미소 짓는 재단사. 그녀가 바로 재단사, 즉 거대 기업의 타겟이죠. 그녀의 옷에는 저항하라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거대 기업에 맞서는 시민운동을 직접적으로 상징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한 자켓에 살짝 가려진 그린피스 로고가 보이는데 그린피스는 1971년에 만들어진 국제환경단체입니다. 그리고 자켓에 달린 배지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흰 비둘기와 전쟁 반대와 같은 문구가 써져 있는데 이런 의상 디테일을 살펴봤을 때 그녀가 라디오 방송에서 언급되는 바로 그 시위자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야스민 피니가 연기한 시위자는 사람과 지구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모두를 뜻하는 것. 다음으로 그녀는 테일러샵 안에 살피는데 원단에 적혀있는 건 여러 대형 기업들의 이름. 여기 적힌 모든 기업들이 그린피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니지만 이 대형 기업들이 한데 모인다면 시민사회가 상대하기에 얼마나 크고 무서운 상대일지를 보여주고 있죠. 여자는 이 이름들을 보고 무언가 잘못 들어왔다는 걸 눈치채지만 이미 늦은 상황. 재단사는 그녀를 입막음하기 위한 판을 짜기 시작하죠. 그렇게 그녀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수트 만들기가 시작되는데 이때 치수를 재는 움직임에 재단사가 가위를 갈던 소리가 입혀지는 게 들리죠.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입을 막고 그녀를 위한 맞춤 양복 제작이 시작됩니다. 재단사가 만들고 있는 양복에는 침묵, 압박, 함구령, 명예훼손, 중지명령, 입막음 등의 단어가 자수로 새겨져 있습니다. 즉, 이 수트는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고 행동을 제약하기 위해 설계된 소송을 상징하죠. 그리고 단어들을 적은 자수와 같은 흰색의 실을 잡아당겨 가봉을 하는 재단사. 움직이기도 불편하고 숨도 못 쉴 정도로 압박해 극한까지 옷의 몸에 맞추고 재단사가 만드는 수트는 맞춤 양복이자 동시에 거대 기업의 소송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소송이 마치 몸에 꼭 맞는 양복을 맞추듯 정교하게 설계되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사람들을 침묵시키는 도구임을 상징하는 것. 수트 앞면에도 전략적 봉쇄소송, 협박, 명예훼손,
괴롭힘이라는 상징적 단어들이 새겨져 있는 게 보입니다. 뒤를 이어 더 직접적으로 줄자를 이용해 그녀의 입을 틀어막는 장면. 평범한 재단 도구인 줄자가 위협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인데, 줄자 뒷면에는 전략적 봉쇄 소송과 침묵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죠. 슬랩은 Strategic Los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의 약자로 공공 참여에 대한 전략적 소송, 즉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합니다. 줄자에 적힌 슬랩과 사일런스는 이러한 소송의 목적이 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겨냥해 행동을 제약하고 침묵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그녀를 그 자리에 꼼짝도 못하도록 만든 뒤 How does it feel? 여유롭게 안부를 묻는 모습. Great. Good suit speaks for itself. 자신이 작품을 잘 만들었다는 만족스러운 미소까지. 이 영화의 제목인 슬랩 수트는 언어 유희에서 출발했다고 하는데요. 영어에서 수트는 정장을 뜻하는 동시에 로우 수트, 소송이라는 단어의 일부이기도 하죠. 슬랩 소송의 목적은 실질적인 승소가 아닌 상대방에게 막대한 소송 비용과 정신적 고통을 주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 거대 기업이나 권력자가 언론, 시민, 환경운동가 등의 입을 막고 위축시키기 위해 제기하는 시간 끌기용, 괴롭힘용 소송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항하게 포기하지 않은 그녀가 자신을 압박하던 실을 끊어버리고 수트에서 벗어나는 모습까지. 대형 기업의 억압에 굴복하지 않고 끝내 속박을 끊어내는 저항의 메시지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짧은 단편 영화 안에 전략적 봉쇄 소송을 사람을 올가매는 수트로 시각화해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표현했는데요. 보통 그린피스가 세계 1, 2위를 다투는 거대 기업에게 9천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고 하면 대중들은 그린피스 활동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사실 그게 거대 기업이 노리는 전형적인 슬랩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영화가 인상 깊으셨다면 주변에게도 공유해 보시길 말씀드리며, 그린피스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와 현재 상황, 작품의 숨은 뜻을 직접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